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현재 정지가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현재 시각은 8월 2일 1시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장 코스피 야간 선물이 5% 정도 하락 마감을 하는 소식에 월요일장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증시는 올랐는데 왜 코스피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5%나 빠졌습니까? 그러면 월요일날 삼성전자도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월요일날 시초가 약세 출발 가능성은 높지만 야간 선물 마이너스 5% 보고 시장이 무너졌다고 단정 짓는 거는 오히려 위험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서 움직일 때가 아니라 이 시장의 구조와 수급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손실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고, 만약에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라고 한들 우리가 이 밑에 구간에서 잡지 못했던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먼저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릴 건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우리 삼성전자 40만 전자 가보자, 신고가 한번 가보자 라는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상승을 해줬고요. 나스닥 역시 1% 상승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역시 장중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해줬지만 하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즉 미국 시장 전체 분위기가 붕괴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코스피 야간 선물은 5%나 하락을 해줬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계십니다. 야간 선물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증시의 악재가 아니라 금요일날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20% 안팎에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이 기관과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까지 이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과 해지 물량이 나온 것이겠죠. 특히 레버리지 ETF와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야간 선물 변동성은 현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야간 선물의 하락은 단순히 월요일 현물도 마이너스 5% 폭락한다, 이런 걸 연결시키는 것은 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의 흐름을 시장 과열시키면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처럼 하루 만에 급등하는 시장은 그대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더 눌러줬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훨씬 더 건강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개파락 출발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채금리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최근에 연중 금리 동결이 나와줬지만 시장에서는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10년물과 30년물 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면 성장주의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AI와 이 반도체 같은 고밸류 종목에는 단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이런 환경에서 이 IT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이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따라서 월요일날 장 초반 외국인 선물과 현물 수급은 반드시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아마존 AI 투자 확대를 다시 한번 공식화를 해줬죠. 그동안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AI에 돈을 쓰는데 수익이 안 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AI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확대가 되고 이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 역시 여전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이크론의 주가 하락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직전까지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AI 수가 꺾였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상승을 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즉 반도체 업황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 급등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진행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똑같이 삼성전자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다시 말아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고요. 이 국내 펀더멘털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시장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AI 서버 관련 수출 역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공급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이 파운더리 개선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본질적인 실적 전망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단기적인 포지션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단계라는 것이겠고,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월요일날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 말씀드리기 전에 꼭 한 번씩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겁먹지 말고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야간 선물에 대한 반영이 시초가 개파락으로 시작한 뒤에 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는 단기 공포를 이용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직 가능성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 초반 약세 이후에 수급이 살아나면서 양봉 전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강한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만큼 충분히 가능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장 초반에 공포에 던지는 대응은 가장 피해야 될 수 있는 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펀더멘털 훼손된 상황이 아니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초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 추세 하락 전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상승할 때 매도를 했고 하락할 때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결국 시장은 개인 여러분들의 공포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 중요한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월요일날 핵심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시초가 개파락만 보고 공포에 매도하지 않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장중 외국인들의 선물과 선물 수급이 개선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121선과 단기 지지 구간을 유지를 해주는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주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121선에 대한 부분을 지켜낸다면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대응하기보다는 분할로 우리가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을 완전히 꺾이는 시장이 아니라 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손실이 나실 수가 있겠고 수익이 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이 조정 국면에 들어와 줬을 때 항상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 저점에 찍혔을 때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항상 저점에 매수로 들어가 보시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저점을 찍힐 때마다 겁내서 매도하기보다는 세력들의 이 머리 꼭대기 위에서 역용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20%가 넘는 급등이 발생하면 선물 시장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과 해지 매도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야간 선물 마이너스 5%는 새로운 악재 발생해서 시장이 붕괴되는 신호가 아니라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되돌림 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하루 만에 25% 올랐다면 다음 거래일도 20%, 20% 이렇게 오르는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겠죠. 이 주식은 상승 이후 반드시 숨고르는 시간이 나오고요. 하락 이후에도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시초가에 약하게 출발한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상승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해석이다. 오히려 차트를 보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요.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날 강한 거래량과 함께
하락 추세를 처음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겠고요.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시도를 하는 첫 번째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서 신고가를 향해서 직진하는 시나리오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는 과거에 물려있던 이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과거 강한 지지였던 구간이 무너지면서 저항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접근하면서 본전 매도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등보다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수급입니다. 최근에 상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겠다, 이 본전이 왔으니까 탈출을 하자, 수익 실현하자 라는 심리로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이 기관과 외인들이 꾸준하게 받아줬습니다. 실제로 거래원을 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UBS, CT 같은 대표적인 외국계 창구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반대로 KB증권, 키움증권, 개인 비중이 높은 창구에서 이 매도 물량이 나와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시장이 움직이는 큰 손들은 지금 가격을 비싸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고, 만약 지금 가격이 정말 고점이라고 판단했다면 외인과 기관은 개인 여러분들의 물량을 받아줄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줬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월요일날 하루가 아니겠죠. 삼성전자 이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는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이어지는지,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앞으로 몇 주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차트와 수급 그리고 뉴스를 종합해서 언제 분할 매수 구간인지, 어디서 우리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인지 계속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월요일 공포에 흔들릴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지금도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과 원단위 타점을 계속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시작되면 시초가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지, 눌림목 안에서 우리가 매수 기회인지, 한 번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러한 부분은 장중 흐름을 보면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뉴스 몇 개 보고 감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얼마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얼마에서는 추가 대응을 하고 어떠한 가격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실 나지 않겠죠.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월요일날 대응 전략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8822-2776번으로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현재 차트 기준 핵심 지지 구간과 이 저항 구간,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 포인트, 월요일날 시나리오 대응 전략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기준가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괜히 혼자 판단하다가 공포의 바닥에서 팔고 다시 높은 가격에서 쫓아가는 실수를 이번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장은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기준을 지켜내느냐, 이러한 싸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끌고 가면서 손실 나지 않게끔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이 기준점 알려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월요일날 대응 전략 장중 시나리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는 개파락으로 월요일날 밀린다라고 한들 절대 겁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고, 절대 여러분들이 세력들에게 물량 월요일날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시나리오 그리고 세력들이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 잘 모르시겠다, 타점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제 개인 번호 저장해 주시고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링크와 제가 시나리오
대응 전략, 정확한 원단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문의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제가 가장 중요 있게 봤었던 부분이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삼성전자 기업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미래 성장 동력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HBM이 좋아져도 실적이 좋아져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 유망 로봇 기업 M&A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단순히 자체 개발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거나 협력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AI 시대에서 가장 큰 시장은 단순히 최 GPT만이 아니겠죠. 결국 AI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 시장을 지금 테슬라도 노리고 있고 엔비디아도 노리고 있고 미국 빅테크들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시장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로봇을 만들기 위한 핵심 부품을 거의 혼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휴머노이드 하나가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AI 연산을 담당하는 AI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고성능 HBM과 DDDM이 필요합니다. 눈을 역할을 하는 이 이미지 센서도 필요하고 저전력 고성능 APCU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칩을 생산하는 최첨단 파운더리까지 필요하겠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첨단 패키징까지 차세대 로봇 반도체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전자는 단순히 로봇 한 대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대부분을 돈에 벌일 수 있는 구조로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 경북 구미에서 이 로봇 생산 파일럿 라인과 그리고 데이터 팩토리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팩토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이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핵심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를 공장처럼 계속 생산하고 학습시키는 시설이 바로 데이터 팩토리입니다. 즉 삼성전자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AI 학습부터 반도체, 생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는 대표 이사직으로부터 이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을 했고요.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삼성전자를 끌고 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사이클 안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매물대에서 금요일날도 윗꼬리가 살짝 달렸다라는 것은 꾸준하게 본전 매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와주고 있은 만큼 밀렸다라는 뜻이겠고요. 금요일날에 나왔던 25%의 상승분처럼 꾸준하게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우리는 이 저점을 확인하면서 추세를 위쪽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고,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끌고 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간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1%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 꼭 한 번씩 새로 들어온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우리 삼성전자 매도 금지 이렇게 한 번씩 써주시고, 신고가 한번 가보자, 50만 전자 가보자, 100만 전자 가보자, 1억 전자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삼성전자를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상 마무리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해드리고 선물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온 동네가 2차 전지에 미쳐있을 때 저는 해외 논문 사이트에서 팩트체크해서 이
전조체 신성 델타테크를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바닥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타점 드리고 딱 5일 뒤에 최초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하게 올라갔죠.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딱 300%만 보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 대중들의 관계가 붙으면서 더 올라갔지만 우리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안전한 꼭대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300% 수익만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게, 남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메인 뉴스만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 하시다 보면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우리넷, 빛과전자, 오이솔루션 이러한 특급 히든주를 드렸죠. 정확하게 450% 수익금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현재 이 바닥에서 세력들은 무엇을 합니까? 항상 주가를 올리기 전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에 대한 매집을 한 뒤에,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재료와 함께 주가를 올려놓고 이러한 음봉 캔들을 만들고 털고 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털고 나갔으면 바닥에서 또 다른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털고 나가겠죠. 그만큼 1차 상승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매집하는 시간을 포착하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재료까지 확인한 후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과 함께 매집하는 패턴, 고점 형성했을 때 중간중간에 터지는 거래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집하는 이 저점 바닥을 다시 한번 찍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100% 매집을 했고, 그리고 제가 기대감이 있는 재료까지 찾아놨으니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고점 형성했을 때 세력들이랑 같이 매도하고 나오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딱 300%에서 800%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보고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상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히든주 빠르게 입석하시면 좋을 것 같죠? 히든이라고 제 개인 번호 8862-2776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그리고 재료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한테 이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느냐면요,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재료와 그리고 종목명, 매수 타점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을 때는 제가 차트와 함께 매도 타점도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겁내고 두려워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안전한 꼭대기에서 300% 볼 수 있으면 딱 300%만 보고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끌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판단 잘 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